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CN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포장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전문 시공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허의 취득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각 기준별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장공사업 어떤 사업이냐, 이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업무 범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장공사업은 쉽게 생각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도로에 포장을 하는 공사라든지 아스팔트를 까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공사, 이러한 시설을 하는 공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예치, 사무실, 기술자, 이런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 제가 각 기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등록 기준에 차이가 있어요. 법인은 2억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4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2억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자본금도 2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실제 자본금이 2억 이상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2억의 예금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금만 유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의 재반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져요. 설립 시기나 그리고 겸업사업의 유무, 혹은 더 나아가서 건설업을 보유했냐, 이 유무에 따라서 진행하는 평가의 과정도 달라지고 진단 기준일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CNI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전화 주시면 제가 회사 상황에 자세한 상담을 해보고 이제 회사 재반 상황에 맞는 진단 기준일을 산정해드리고 실제 자본금도 계산해드려요. 그래서 적격 판정을 나올 수 있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과정을 평가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적격 판정이 나오기 어렵다. 그럼 그 적격 판정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잡아드려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제조합에는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돼요. 여기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하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회사가 이를 변제한 능력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조합에서 일정 금액을 위탁받아 예치를 해놓고 보증을 서주시는 대가로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예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때 자동차를 우리가 몰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자동차 운영을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금액이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로 면허를 내면 대부분 80자를 예치하시게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한자당 금액이 93만 원 돈이 되니까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를 예치하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2억 예금 아까 자본금 별도로 유지하고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7,500만 원 별도로 유지해서 2억 7,5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2억이란 자본금 안에 이 공제조합 출자금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 서류가 접수할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다음 기준 또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인의 기술자가 필요해요. 근데 다른 전문 건설업 면허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술자 요건이 3명이 필요한 것도 다른 부분이지만 재미난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즉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이 필요해요. 경력수첩이 상위 개념의 자격증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수첩 3명 가진 걸로 포장공사업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력수첩 1명,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 해서 총 3명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되고요. 기능사에 관련된 자격증은 여기 아래 내용 표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중취업자나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보유했거나 아니면 학생 이런 분들은 기술자로 인정이 안 돼요. 상시근로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제출 서류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내역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요. 이 피보험 서류 하나로 이중취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이에요. 이 회사가 정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는 회사인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환경,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집기는 잘 갖춰져 있는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기타 이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돼요. 이렇게 각 기준에 관련된 서류들을 지금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한 서류들과 면허 등록을 위한 신청서가 어디에 접수를 하냐? 지역 내의 시군구청의 전문건설업관리부서에 접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지역 담당 주무관이 심사를 해요.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임원은 문제의 상황이 없는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요. 현장 실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허는 발급이 될 거예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대부분 이 법정 처리 기간을 다 꽉 채우진 않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각각의 기준들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고 어느 곳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회사의 컨디션마다 진행의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서 회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적격한지, 그리고 부적격하다면 왜 부적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솔 C&I 강전 차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